우선 FRP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FRP는 ABS나 아크릴처럼 어떤 소재 이름이 아닙니다. 파이버글라스, 라인포스트 플라스틱, 유리 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다시 말해서 작업 방법의 이름입니다. 이 FRP, 이 습자를 따서 FRP라고 그러는데 GRP라고도 합니다. GRP는 파이버 글라스를 거꾸로 뒤집어서 글라스 파이버 라인포스드 플라스틱 해서 GRP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 이와 비슷한 말로서 GRC라는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글라스 파이버 라인포스드 콘크리트, 그래서 GRC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스라고 해서 라스망과 그 쇠파이프로서 용접을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다시 말해서 바위나 조형물 이런 것들 형상을 만들고 그 위를 콘크리트로서 이렇게 뒤집어서 씌워가지고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불에 안 타기 때문에, 물론 FRP도 불에 안 타는 FRP가 있습니다. 그건 난연수지라는 것을 쓰면 불에 안 타는데, 통상적으로 난연수지 이외의 수지는 불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GRC라고 해가지고 시멘트로서 조형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RP가 이제 발달된 나라는 일본을 들 수가 있는데, 94년에 국내 FRP 협회에서 일본에 시찰 갔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FRP 샘플에서 참석자 모두 FRP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하고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산업을 시찰을 할 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방법과 같은 것들은 잘 안 보여주고, 규모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커가지고 우리가 건들지 못할, 그 당시 94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전 얘기인데 한 25년 됐죠. 그러한 것들만 보여주어가지고선 우리가 별로 소용이 닿지 않았던, 그 연수 같던 목적이 별로 달성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 공장에서 그 FRP로서 많이 쓰이는데, FRP가 그 비행기 공장의 크기를 가늠할 때 그 공장에서 FRP 공장의 그 포지션, 비중이 얼마큼 되느냐, 크기가 얼마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비행기 공장의 크기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행기에는 FRP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비행기를 FRP로 제일 먼저 만든 나라는 일본입니다. 1943년에서 45년도에 일본이 비행기를 바다 위를 띄워야 되는데, 그때 그 비행기는 기름을 쓰니까 이 기름이 안 나는 나라, 그러니까는 최대한 비행기를 가볍게 만들어서 기름을 적게 먹게 하려고 FRP로 궁여지책으로 비행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선 FRP 시작인 목형에서 최종 시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물건, 형상을
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목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목형에서 그 다듬는 과정에서 이제 퍼티, 빠데를 사용하는데 이 빠데를 여러 군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서로 얼룩덜룩하게 됩니다. 타카 자국이라든지 또는 갈아낸 부분을 다시 떼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퍼티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빠데 들어가고 이래서 전체적인 형상을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그 형태를 어떤 단색으로 코팅, 칠을 하게 됩니다. 통상 샌딩 우레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검정색 알료를 섞어서 도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샌딩 우레탄으로 도포를 하고 이 도포되고서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 이제 한눈에 보입니다. 그때 더 퍼티 작업을 할 곳이 있으면은 더 하고 아니면은 끝이 났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이형 처리를 합니다. 이형 처리를 해야지 이 만들어진 목형의 FRP로서 이제 몰드를 만들려고 올렸을 때 서로 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형 처리가 끝나면은 거기에다가 그 몰드 색깔에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그 겔코트를 도포를 합니다. 이 겔코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는 다음 기회에 이제 다음 회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겔코트는 이제 페인트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상당히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페인트처럼 얇게 바를 수가 없고 붓 또는 스프레이를 하는데 스프레이도 노즐이 큰 그것으로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실제 FRP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적층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에는 유리 섬유를 놓고 수지를 그 위에다 함침을 시켜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붙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몰드를 나중에는 커팅을 하게 됩니다. 타령을 하고 난 다음에 커팅을 해가지고 그 커팅을 한 그 몰드를 물로 물빼바를 칩니다. 물빼바를 쳐서 그 광택을 어느 정도까지 내는데 그 물빼바의 그 메시스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로 빼바를 쳤으면은 다음에 이제 이것을 빠고 근데 정확한 용어는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차를 광택을 내는 애들은 광택기라고 하는데 그 폴리셔 저희는 폴리셔라고 합니다. 폴리셔로 바울을 내고 그러면 이제 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이제 이형 처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붙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형 처리하는 방법도 다음 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겔코트를 칠하고 굳은 다음에 적층을 해서
요 과정입니다. 적층을 해서 굳으면은 타령을 하고 커팅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몰드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몰드에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에 두껍게 만드는 것을 마스터 몰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몰드를 만들기 위한 몰드인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의 방향과 같은 양각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몰드는 음각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몰드는 음각인데, 여기서는 이제 양각으로 만들고, 실례로서 제가 예전에 94년도에 슈퍼마켓 벽에 붙어 있는 이런 파란색으로 만든 게 전화기를 올려놓는 전화 박스를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몰드를 약 30개에서 35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 30개, 35개 정도 되는 몰드를 디자인을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 어떤 그 마스터 그 목형을 만들어서 몰드를 만들고, 여기에서 마스터를 하나를 뽑고, 또 마스터를 둘, 다음에 마스터를 셋 만들면서 마스터에서 몰드를 하나, 둘, 셋 만들어내고, 마스터를 만들면서 또 몰드를 만들고 하면서 또 만들어진 마스터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쭉쭉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 보름 안에 몰드를 3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몰드를 만들어서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자, 예, 오늘은 목형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형은 이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그 집에서 쓸 간단한 그 비가 오면은 물을 받을 챙, 이런 챙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전기 톱으로 자르고, 그리고 그 나무를 타카를 쳐서 만든 간단한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캠핑카, 이 스트레스가 이 차가 있으면은 차 지붕을 뚫고 여기에 이제 탑을 세워서 들어서 자는 그런 그 캠핑카, 거기에 하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구의 의뢰를 받고 만드는데, 이것은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또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CAD 작업을 해가지고 CNC를 의뢰를 해서 거기 찾아와서 그 타카를 치고 조립을 한 그러한 그 목표입니다. 이게 돈은 좀 들지만은 정교하고, 그리고 요즘에 사람의 인건비보다는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해서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